유아기 아이들은 성에 대한 질문을 곧잘 합니다. 뭐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왜 털이 났어? 왜 아빠랑 엄마는 다르게 생겼어?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아기 씨는 아기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대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가기도 하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데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유아기든 청소년기든 부모로서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보다 성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고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셔도 돼요. 아빠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궁금할 수 있어. 야, 그거 궁금하구나. 아빠가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해 줄게.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엄마가 그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나 그 질문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왜 궁금한 거야? 알 필요 없어. 이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긍정성. 그래서 아이가 궁금증을 갖는다거나 호기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이의 성을 밝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이의 성의 씨앗이 툭 박혔을 때 쭉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갔을 때 성에 대해서 밝게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의 기초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 어디까지 대답을 해줘야 되냐,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냐면 궁금해 하는 만큼입니다. 아이들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끝났어 호기심?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라고 할 때 여기서 고추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서 이런 질문 저는 받아봤어요. 왜 엄마는 엉덩이로 쉬를 하나?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변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만약에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소변을 보는 생식기는 다르게 생겼어. 남자는 밖에 있잖아. 여자는 안에 있어.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가 안에 있구나. 끝.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애가 있고 안에 어디?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에 어디? 그런 경우에는 그림책이나 아니면 신체 요 부분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끝. 그럼 거기가 이제 궁금해하는 만큼이고요. 거기서 몇 발자국 더 나가는 아이도 있어요. 왜 남자는 밖에 있고 여자는 안에 있는 거야? 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기관에서 아이들이 아기씨, 아기집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들었거든요. 혹은 그림책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자의 음경은 아기씨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밖에 있는 거고, 여자의 음수는 그 아기씨를 주머니처럼 쏙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유가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궁금증은 궁금해하는 만큼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라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그럴 때 우리는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아이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과잉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묻는 이야기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궁금할 수 있고 요 정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생리월경을 하실 때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몸에서 피가 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은 피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쵸. 무섭고 두려운 거죠. 때문에 아이 놀랄 수 있는데요. "아 놀랄 수 있겠다. 맞아." 그런데 어른이 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몸에 필요 없는 피가 밖에 나가기도 해. 그걸 생리라고 해. 생리. 그래서 지금 엄마가 생리 기간이라서 그래. 그냥 이렇게 흔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 나는 애들이 있고요.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생리대를 살 때 "이거 왜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아기들이 쉬가 나올 때 바지가 젖으면 안 돼서 치마가 젖으면 안 돼서 기저귀를 차잖아. 그런 것처럼 생리는 나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 그래서 생리 기간에는 생리대가 꼭 필요해. 그냥 거기까지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은 "아기 씨가 아기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그쵸? 그랬을 땐 아이들에게 아기 씨가 아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엄마의 몸에는 그 길이 있어." 그래서 끝나는 아이가 있고요. "길이 어디 있어?" 이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쉬가 나오는 곳이 있지, 그리고 응가가 나오는 곳이 있어. 그치? 그런 것처럼 여성의 몸에는 또 아기 씨가 전달이 되어서 아기 집까지 들어가는 질이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거기로 길이 이어져서 아기가 살고 있는 뱃속 자궁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궁금한 이야기들을 뱉을 수 있도록 숨기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몽골몽골 하나 둘씩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교육은 우리가 몸을 청결하게 하는, 손을 씻는 거, 내 몸을 목욕하는 스스로 배우는 것들, 친구와 함께 지내는 관계에 대한 것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교육을 너무 어렵게 국한지어 생각하기보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차곡차곡 굴리시는 것처럼 점점 업그레이드 되시면 밝고 쉽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